오늘은 2차 방정식 실근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관한 보충을 좀 할게요. 이게 아마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을 내용인데 이제 문제집에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개념을 선생님이 보충해서 정리해 보는 걸로 할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일단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 당연히 둘 다 양수니까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두 근의 곱이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조건만으로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약간의 설명을 하면 만약에 선생님이 알파를 제가 1 플러스 i라는 애, 베타를 1 마이너스 i라고 데리고 와볼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데리고 와서 2가 돼서 여전히 양수를 가져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각각 허근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더하면 양수를 유지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가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곱하면 여전히 여기도 합쳤으면 2가 돼서 0보다 크다. 여전히 양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켤레근처럼 허근인 경우에도 두 개 더해서 양수, 두 개 곱해서 양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을 가지려면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는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양수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 크기가 있다는 거고요. 양수, 음수 이런 거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허근은 양과 이런 게 없단 말이야.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양수라는 건 크기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저절로 실근이라는 거를 말해준다 그 얘기야.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양수라는 건 실근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어떤 조건이 더 들어가야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도 들어가야 돼. 실근 조건. 같은 건 어떨까요? 등호 넣을까요 말까요? 등호 넣을까요 말까요? 네. 등호 넣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지금 서로 다른 양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x-1의 제곱은 0. 얘도 사실 두 개의 근이 중근이긴 하지만 x가 1하고 1 이렇게 두 근이 양수인 거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서로 다른 양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등호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조건을 세울 수 있어.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은 세 가지 조건을 하셔야 돼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두 근의 합도 양수야, 두 근의 곱도 양수야. 그 다음에 두 실근이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까지 세 가지 조건을 쓰셔야 돼요. 그럼 같은 개념으로 두 번째, 만약에 두 근이 그러면 모두 음수일 조건은 어떨까? 한번 볼게요. 같은 개념이에요. 두 근이 음수라고 하면 당연히 두 근의 합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음수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왜냐면 음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같은 개념으로 음수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실근이라는 거를 보장받는 거예요. 이미 크기를 비교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까지 넣으셔야 돼. 세 가지 조건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음수라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등호까지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만약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서로 다른 부호.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두 근이 서로 다르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인데 여러분들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부호를 정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양이고 둘 중에 하나는 음인데 지금 절대값의 크기가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정할 수가 없고 다만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까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시 설명을 해보면 여기 조금 보충을 해볼게요. 여기 보충. 사실은 아까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는 a분의 c잖아요. 근데 걔가 0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d라는 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란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a분의 c가 이미 음수인 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ac도 당연히 음수예요, 양수예요? 다시요. a분의 c가 이미 마이너스라는 걸 확인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곱도 마이너스가 확인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뭘로 바뀌어요? 이 전체는 플러스로 바뀌어. 그리고 b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실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AC가 이미 음수인 걸 보장받았기 때문에 AC가 음수인 걸 보장받는 순간 이 전체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다. 그 뜻이야. 다시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알파 베타가 음수인 조건만으로 거기서 다 데리고 와서 a분의 c가 음수야. a분의 c가 음수면 ac가 음수야. 그러면 음수에다가 음수 곱하면 여기 양수로 바뀌고 b제곱은 해봐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d라는 녀석은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 뜻이거든요. 결론은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인 경우는 굳이 d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은 것만으로도 이게 충분한 조건으로 따질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녀석만 확인해주면 d가 0보다 크다는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조건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의 부호 조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두근의 곱만 따지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긴 한 거죠. 네. 네, 다시 선생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볼게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와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이랬을 때 두근이 모두 양수야 이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커, 알파 베타가 0보다 커.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실근 조건이 필요하다. 양수라는 것 자체는 크기가 있다라는 것이고, 크기가 있다라는 건 실근이라는 거를 보장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음수라고 되어 있으면 합과 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근 정보가 있어야 된다. 다만 특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이 조건만 따지면 된다. 왜냐하면 이 조건만으로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바로 자동으로 인증이 돼버린다 그 얘기야. 그래서 항상 d가 0보다 큰 게 보장받으니까 d의 부호는 조사할 필요 없고 곱만 하면 된다. 선생님 전 지금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늘 하던 대로 외울게요 하면 사실 d가 0보다 크다 해도 돼요. 근데 결국엔 중복돼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 하나만 그럼 보충해서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이번에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멘트가 나와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합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된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항상 얘기했어요. 음수라는 것 자체가 크기가 있다라는 거고 그건 실근이라는 거를 인증받아야 된다. 게다가 서로 다른이라는 명목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d가 0보다 크다만 데리고 와야 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A를 구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기억나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게 누구예요? A제곱 플러스 1분의 2에 A-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아마 학생들 여러분들 고1 친구들 지금 이런 부등식 풀어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이거 교육과정상에 위배되긴 하지만 우리가 좀 풀어볼게요. 유리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A가 실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A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다시요. 실수 A일 경우에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0보다 커요. 얘가 무조건 양수라는 걸 보장받아요.
그러면 양수기 때문에 양변에 제가 a제곱 플러스 1을 곱해버릴게요. 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약분이 되고 여기는 0에다가 여전히 곱하는 거니까 여전히 0이 돼요. 그리고 양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여전히 양수라는 걸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또 2로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래서 결국 a가 2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부등식이 있다는 건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 누구냐면 a제곱 플러스 1분의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얘들아. 지금 봐요. 그럼 지금 우리는 a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얘는 이미 양수야. 근데 4도 이미 양수야. 양수분의 양수가 0보다 커. 이거 너무 당연하죠. 선생님 부등식 풀이 할 때 제 부등식 풀이 보셨죠? 동영상 거기 할 때 얘기했죠. 만약에 모순이 그러니까 내가 딱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모순이 나왔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왔다. 1보다 0이 커. 이런 식의 모순이 되는 부등식이 나왔다. 그러면 이 답은 해가 없다예요. 최종적으로. 근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나왔다. 네. 뭐 당연히 뭐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 지금 같은 얘기. a제곱 플러스 1분의 4는 0보다 크다. 이거 지금 되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게 나왔으면 얘는 답이 모든 실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에 해당하는 답은 모든 실수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d가 0보다 크다는 판별식 써야겠는데 중간에 여기 짝수예요. 자, 짝수 판별식 쓰겠습니다. 4분의 d는 여기 반의 1차 함계수 반의 제곱 a-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c 저기 4 데리고 와야 되고 a제곱 더하기 1 걔가 0보다 어때야 돼요? 크다. 요렇게 나와야 돼. 자, 우리 그냥 천천히 계산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하다 보니까 여기 2차항부터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4a 나오고 여기 4 상수항 다 없어지네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거슬려요. 네,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3a 제곱 더하기 4a가 0보다 작다. a로 묶어주면 3a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나오네요. 자, 우리 이거 밥 먹듯이 하던 2차 부등식. 당연히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4. 자, 여기 잘 쓸게요. 마이너스 3분의 4 사이와 0 사이. 이게 세 번째 답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모든 실수는 지금 전체 다 깔려 있잖아. 그럼 얘는 일단 제껴놓고 결국에 a가 2보다 작다 하고 마이너스 3분의 4와 0 사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선생님 수직선 그려볼게요. a가 2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0이 있어요. 거기 사이. 그러면 겹쳐져 있는 게 얘네. 그죠? 그래서 결국에 최종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어디 사이? 0 사이. 이게 최종 답이 되겠네요. 네, 요렇게 푸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생님 복습시켜 볼게요. 자, 지금 뭐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 문제들 혹은 뭐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경우 뭐 이런 것까지 생기거든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식 세우는 핵심은 뭐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한 정보를 알아주고 그 다음에 얘네 자체가 뭔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멘트 자체가 크기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근 정보까지 그러니까 판별식 정보까지 D가 0보다 크거나 뭐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판별식 정보까지 반드시 포함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유형이니까 꼭 한 번씩 중간에 있는 이런 그 문제집에 이런 문제들 유형들이 계속 등장해요. 등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교과서에는 없지만 보충으로 한 내용이니까 조금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